치유에 대해서 이 강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참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권위자 상처라고 한다면 전체로 강의를 쭉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최초의 권위자는 다름 아닌 나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권위자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는 어머니의 그러니까 영적 환경, 그리고 육신적인 환경, 아버지의 영적 환경, 육신적인 환경, 이것이 영적 유전자가 또 아울러 흘러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것이 이제 발달 단계를 따라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덜트 자라고 부르는 이 성인의 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아이, inner child로 부르는 내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심리, 근데 이것이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어릴 때 해소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어른이 되었어도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대인관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대인관계가 내가 어렵냐? 이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내 외적인 환경,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육신적인 요인이라 하더라도 내면의 그러니까 환경, 그리고 바깥의 환경, 또 영적으로 하더라도 내면의 요인, 바깥의 요인, 이게 다 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다. 우리 유전공학에서도 이미 50%는 부모에게 있는 장단점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1강은 영적 존재인 인간, 그 다음에 2강은 육적 DNA와 영적 DNA, 3강은 부모와 태아기, 오늘 이제 4강 부모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라 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듣고 있는 이 수많은 사실 강의들은요, 이게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의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기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은요, 그래도 일단 좀 쉽게, 또 좀 더 쉽게. 그래서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이 프로이드 심리하고 약간 다른데요. 에릭슨은 이것을 8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8단계로 나누어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제시를 해서 좀 더 프로이드 심리학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1단계, 지난주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기본적인 신뢰감 대 불신감을 이 제1단계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가질 수가 있다. 이때 주요 사회관계자는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주 양육자나잖아요. 어머니는 이미 태에서부터 양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출생을 해서 이후에 또 양육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태에서 이미 양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 좀 어렵게 했는데, 자, 보세요.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영아, 유아기죠, 유아기. 그러니까 뭐 대학에서 거쳐 나오는 과정 속에, 자, 이 영아는 이 시기에 양육자에게 일관성 있는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관성 있는 보살핌. 이 사랑과 희망과 그리고 신뢰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보살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출생한 이후에 다른 데 맡기는 거, 이 절대 마이너스입니다. 뭐 지나가 버린 사람은 어찌 할 수 없겠지만은요, 그러면 이미 아이는 다 커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돼 있는데, 우리는 어쩌라고요, 목사님?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라, 그 얘기예요.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걸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빨리빨리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미스나 있는 사람들은 미래적으로 내가 결혼해서 이제 나도 아이를 생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나의 태에 담았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알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들어오는 우리 며느리나 이렇게 사위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대학이는 이미 간단하게 지난번 설명했으니까 대학이 때부터 참 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자, 이래서 어쨌든 신생아 영학이 이때 이 시기에 양육자에게 일관성 있는 보살도. 근데 보통 우리가 요즘은 먹고 산다고 뭐라고요? 맡겨. 과연 그 사람이 엄마인 나만큼 그렇게 하겠냐, 그 얘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아들, 야, 네 장가를 가게 되면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뭘요? 절대로 네 마누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마누라 임신 중에 절대로 일 시키지 마라. 네가 당당히 돈을, 그래서 그래 아들 하는 그 얘기요. 그 당연히 그래야죠. 어째가 그때. 그러니까 지가 돈 벌어서 일단 차를 한 대 사고 외제차를 한 대 산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아파트를 한 개 사고, 그 세 번째 그때 이제 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합당한 볼 거라는 거예요. 그 보는데 지가 그래요. 내가 먹여 살릴 정도 능력이 안 되면 그 장가가지 말아야 되죠. 네 말 잘했다. 그래 꼭 하거라. 그랬거든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그저께 전화 왔어요. 그래서 아빠, 차를 좀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뭘 살 건데? 어쩌저쩌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독일에서 오는 차를 산대요. 제가 오늘 그럼 내가 뭐라 할 수, 내가 돈 준 것도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그럼 50%는 다 됐네. 그러니까 된 거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겪으면서 이래서 엄마가 젖을 물려가면서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태교부터 시작해서 이거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태아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임신모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대충 이것도 잘 참고를 해서 그렇게 내 태아에서부터 아이를 잘 양육을 해야 작품이 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들컥 임신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보면 그냥 초를 해가지고서 그냥 사전에 그냥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컥 결혼하면 그냥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니까 이 아이, 그러니까 이미 사물 자체가 준비가 안 되는 거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또 분노도 일어나고 막 그러죠. 계획이 있다 어쩌고 막 이러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임신도 좀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런데 요즘은 또 시대가 또 원체 또 발달된 시대니까, 과학이 발달된 시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결혼하기 싫다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얽매여 살 필요가 있겠냐. 하이, 참 용감한 사람들이라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서 요즘은 그렇잖아요. 이미 정자, 난자, 보관은행 있잖아요. 그래서 시집도 가기 싫다, 장가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리만 사가지고 해가지고 그럼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또 많다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근데 우리 딸내미 말하고 보면 놀랐습니다. 내가 살아가지도 않는 사람은 왜 내가 결혼하냐 이러더라고요. 그 아빠가 왜 알아볼까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 어쩔 건데, 지가 알아보고 제가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마음대로 실망하다 말면 못 보내, 요새는. 남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들 얘기라,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서, 참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진짜 이게 어떤 나름대로의 또, 성장 과정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부정적인 요인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결혼할 마음이 없다잖아요. 엄마 아빠가 심리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돼야만이 아이들도 아름다움을 보고서 나도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다잖아요. 또 어떤 상처가 많은 사람들도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빨리 떠나가야 되겠다, 빨리 가가지고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일생을 그냥 아주 고난 속에 헤맨다잖아요. 내가 이 좀 생각해봐요. 따라서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봐요. 자, 두 번째. 자, 이 시기에 배가 고프거나 오줌을 쌌을 때 양육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영아의 욕구를 바로 충족시켜주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여기겠어요? 없다고 여기겠어요? 애가 우는 것 중에 야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잠자리가 불편해서 우는지, 응가를 해서 우는지 빨리빨리 간파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 젊은 어머니들 알까요? 내가 볼 때 걱정이다, 걱정. 나는 우리 아들 장가가도 걱정이다. 얘 똑바른, 좀 눈이 제대로 박힌 면을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고민이 아니라 나는 이제. 밥이나 제대로 먹을란가 모르지, 나. 그것도 걱정이고. 이게 뭐 걱정하니까 배는 걱정 다 생기는 거라. 여러분은 안 생깁니까? 누가 그러대요, 막. 다 가면 다 해먹는다대. 가모다 해먹는다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형수님이 시집 오기 전에 밥 한 번 안 해보시고 왔대. 근데 시집 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같이 살면서 밥을 해보니까 보통 몸이 아니더라고. 반찬을 할 줄 아나, 밥을 할 줄 아나, 밥을 태워 먹기가 십상이고 막,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우리 형수님이. 내 바로 위에 형수님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막 학을 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은 참 이런 걱정이 돼. 그러니까 자신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가 우는 것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이를 아는데 어떤 사람은 안으면 애가 편안하고 새가 잘 자는데 어떤 사람 안으면 막 주리를 틀고 그래 그냥 막 아담 울어. 왜 우는지 몰라. 이거 왜 우는지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문제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왜 엄마가 키워야 되냐? 엄마가 지가 키워봐야 돼. 지가 키워봐야 자기 엄마가 지를 그렇게 키운 줄 알지. 어떻게 하노? 아무도 몰라. 절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도 옛말에는 막 그러죠. 이년아 니도 시집 가봐라, 이년아. 그러지. 그래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가봐가 니도 애 낳고 키워봐라, 야 이년아. 그러니까 가봐. 그럼 남자도 그러지. 니도 장가 가봐라, 야 이놈아. 가서 한번 살아봐. 누가 그러대요. 결혼 후에 이렇게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대. 그런 것도 뭐 해보고 후회하지 뭐까지 뭐 그렇잖아요. 애도 시집 가라잉. 그래 꼭 가거라. 자, 그래서 이 아이 영아는 자기 욕구를,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즉시 젖을 물려줄 수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분도 강하게 웃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죠?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와 엄마의 커뮤니케이션은 젖을 먹으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래. 요즘 그렇게 키우나 막. 저 가서 키웠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잘 있었나? 이 조만가 놈인가 할 수가 있나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그 자아의 혼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다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 이 아이가 의식 속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벌써 저 사람이 기억식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동훈이 안 봤어? 3살 때 엄마 나갔다잖아. 3살 때인가 뭐 어떤가. 그런데 자 그 유원에 갔다. 근데 자가 저리 뜰 줄 누가 알았노? 응? 그리 떠난 게 엄마가 뭐라고요 이제? 어머야 저 내 새끼인데 저거 동훈아 엄마다 오지 마라 엄마 난 누구지 몰라.
누가 키웠다고요? 할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만 다, 그러니까 왜 저기 미스터 트롯에 나갔다? 할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 갔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노래도 뭐라고요? 야가 쟤나 맞나? 지가 그 노래 그 말 아나, 지가. 근데 할아버지가 평소에 불렀던 노래라고. 그래, 할아버지 사랑을 그리면서 그 노래 불렀다잖아. 그래서 5등 했잖아? 5등, 6등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는 엄마가 없는 거야. 그 누가 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거야. 갑자기 엄마가 내가 엄마다 동원아 그래. 웃기서 하지 마라. 무슨 엄마? 그거로 끝나는 거야. 저 새끼야 저리 저 누가 알았노? 생각해봐라. 어찌 알았냐? 절대로 그러니까 이혼은 안 되는 거야. 이를 악물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 뭔 소리입니까 지금 뭐 우리가 뭐 이혼할 게 거기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데. 끝났지만은 절대 그렇게 안 돼. 근데 요즘은 뭐 수틀리면 요즘 40대까지 40대까지 내가 보니까 지 마음대로 이혼하더라고. 수틀리면 보면 이혼. 50대도 마찬가지고 수틀리면 이래버려. 이러니까 지금 뭐 한국에 그랬잖아. 10쌍 결혼하면 적어도 5쌍 이상은 1년 2년 이내에 다 이혼한다잖아. 지금 보세요. 뭔 이런 일이 있노? 10년 진짜 10년 이내에 다 이혼한다잖아요. 그러면 또 중간에 또 한 20% 이혼하고 하원기도 이혼 또 봐. 그러니까 10쌍 결혼하면 8쌍 이상이 지금 이혼하는 거야. 지금 한국 사회 그렇다니까. 이 보통 없는 게 아니야. 이 한국 사회가. 우리가 이 강의를 하면서 나 참 답답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이 교육이야, 교육. 현대의 교육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 이 교육이. 인권 중심의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 도무지 예의 없는 사람. 지금 봐봐. 이제 이런 교육을 누가 시켰어요? 정교전 이놈들이 시켰잖아. 정신 차려, 정교전. 그래, 뭐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지금 학교 가나 못 가잖아. 어디다가 전부 다 깨막다가 깨 죽는다. 눈 벌게 오르가 이래가 전부. 난리야, 국가가 지금. 이 정신 차려야 돼. 이 대통령이 봐봐라. 사전에 빨리 막았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야. 뉴스 그런 나오대.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국민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랄하고 있네. 니 혼자 있으면 니 혼자. 말도 소리가 있네, 지금 이게. 그래 놓고, 복지부 장관이 헤매지를 않나. 도대체가 이게 이거는 이 정부 들어서 장관이라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 뭔 이런 집단들이 있는지 몰라, 이거 나는. 와도 이거 일이 나가놨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아이들 잘하다 그렇구나. 그래, 교육을 시키나 하니까 매일 게임만 갖다 앉아가지고 눈이 벌겠다. 그것도 셀이 확진자 나오니까 서울은 지금 게임만 못 간다잖아, 지금.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아이들은 그래서 빨리빨리 배고플 때 젖을 먹여줘야 되고 또 이렇게 대소변을 하게 되면 빨리빨리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항상 뽀송뽀송하게 쾌적하게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은 항상 뭡니까? 신뢰감을 가진다는 거라. 근데 신뢰감을 누구하고 신뢰감을 가져 지금? 지네 엄마 아빠하고 신뢰감을 가지고 됐긴데 자꾸 엉뚱한 사람하고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지네 엄마 아빠인 줄 알아. 얼마나 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나는 절대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선생도 결혼하게 되면 절대로 갑자기 무슨 내보고 와랍니까 그럼 누가 있나 여기 지금 둘이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다 이게 자상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본인이 키워야 돼. 본인이 무슨 말이 되죠? 맡겨라 맞다 그냥. 자, 그래서 이런 신뢰감이 그러니까 이 권위자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평생 보면 자신만만해. 항상 우리 중에 항상 자신만만한 사람 있죠, 그죠? 내 사전에 불가능한 없다까지 설명만 가서 쑥을 캐다가 이만 끓게도 그냥 뭐라고요? 나는 자신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항상 자신 있어. 노랑이 없는 거야. 노랑이 없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 그렇게 성장 과정 속에서 항상 권위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라. 무슨 말이 되죠?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서 공의를 심어주면, 옳고 그름 딱 심어주면 이 아이들은 항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 안 그래도 세상이 이러면 쉽습니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세상이 만만해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뼈저리게 경험해 본 거잖아요. 이제 여기 인공상이 그러대. 택배가 하도 안 오고 택배가 보험도 안 오더래. 알고 보니까 이 택배가 신촌랭이요. 그래, 내가 서울에서 얘는 나한테 물어보지. 내가 확인하게 줄 텐데. 처음에 이놈이 어떻게 배송을 해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택배를 저걸 해보면 그렇거든요. 아파도 안 되고, 빼먹었어도 안 되고, 이거는 애경사가 있어도 갈 수가 있나? 이 사람 곳이 못해, 택배 저거는. 감기가 들어도 가야 되고, 몸살나도 가야 되고, 허리 아파도 가야 되고, 자꾸 가야 돼.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처음 이제 한번 해봤는 모양이라, 망림동, 칠암동, 구역 지가 담당인 모양이라, 롯데 택배 이 친구가, 그게 가라니까 이게 심나가 되게 배달이 되나 배송이 안 되는 거라. 맨날 며칠 늦게 오는 거예요. 지도 어찌 될지 몰라요. 전화 다 끊고 가는 거예요. 밤 12시, 1시까지 해도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배송하면 내일 또 오잖아. 다음부터 내일 또 온다고. 또 와. 그러면 이 돈 욕심 낼 게 아니고 빨리 알바이트 생활 기원해서 처리하는 것이 잘하는 거거든. 근데 이 친구가 우선 욕심 나가다 한 개 배달하면 1,000원이다 하니까 이게 눈 쌍심이 10개 배달하면 10,000원이고 100개 배달하면 100,000원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눈 뒤집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배달하는데 배송이 되나 이게. 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양육자가 영아의 욕구를 알고 그때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이 아이가 양육자가 만약에 그걸 거절을 하거나 거부하는,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딸을 자꾸 낳다 보니까 뭐라고요? 딸을 뭐라고 저리 밀어버린다잖아요, 이렇게. 보통 거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 그 아이는 항상 구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울하고, 항상. 이 대하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대하, 임신할 때부터 이게 환영을 받은 존재냐, 환영을 받지 못한 존재. 이거는요, 그 아이 자라면 정확하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울증이, 이게 영적 요인에 의해서도 우울증이 올 수도 있지만은요, 평소에 본인이 항상 우울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태아에서부터 부모로부터 거절을 받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는 항상 우울한 거예요. 항상 외로워. 혼자 있는 것 같아. 그것이 환경에서 뭘 하다가 일이 안 되고 또 뭐도 안 되고 하면 그냥 자꾸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육자의 거부적인 태도를 받으면 영아는 뭐라고요? 좌절을 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면서 뭡니까? 불신감을 거절감과 불신감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시킨다고요? 누가 그렇게 시키게? 이는 오직 주 양육자의 어머니 때문에. 목사님, 어쩌면 성경 왜 전부 다 여자들만 잘 모시고, 남자들은 한 개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잖아. 돕는 배필이라 하잖아.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아나 태아가 이렇게 첫 신뢰감부터 이렇게 신뢰가 안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불신감을 거절감을 경험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 마음대로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말 안 듣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항상 우울해하거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하게 되거나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어찌돼서 생각해 보세요. 지 마음대로만 행하겠지.
어른들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자, 2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인데, 자, 이거는 유아기인데 보세요. 18개월에서 약 3세 사이, 유아기를 지나 9개월에서 18개월은 보통 아이들이 많이 관찰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한다. 이제 우리 조그만, 우리 지연이도 보면, 또 쳐다보잖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애들이 그때는 막 익히죠. 아니면 고개 돌려버리죠. 그러죠, 그죠? 자, 근데 18개월부터 3세까지는 이제 분리, 서서히 어머니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립적인 결속이 이제 대립적인 결속이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분리가 돼야 되니까요. 나는 나다. 라는 그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발달의 양극은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이라고 그랬죠. 자의 힘이라고 하면 이게 의지력, 의지. 이때 강력한 의지가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 의지. 그것은 또 잘하면 그대로 또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느끼는 힘이란 것은 뭡니까? 그 어떤 감각과 그 자기 그 의사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걸 자기 힘으로 느끼는. 얘가 뭔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지. 그런 감각. 그 감각에서 막 탕 때리면 그냥 막 울어야 돼. 우짜 세게 크게 울어야 돼. 하여튼.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 되면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에너지, 이 파워, 그거를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우는 것밖에 없어. 뭐 있나? 뭐 방법이 있나? 뭐 크게 울어야지. 막 크게 울어라. 막 동네가 떠나도 울어라. 막 울어야 일이 된다. 이런 막. 그래야 돼. 자, 여기서 주요의 사회관계자는 누구냐면 또 이 부모, 이제 아까 주양자는 어머니, 유아기 때는 주양자는 어머니가 주요 사회관계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부모님, 엄마, 아빠, 동시에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이때 되면 이제 애가 얼굴을 익히게 되면서, 이제 보면서 아빠를 보고 웃고 엄마를 보고 웃고 막 그러죠. 그죠? 다른 사람 보면 다 고개 돌려버리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엄마가 아빠 오셨다 그러면 뭐 애가 나와서 뭐 이렇게 그런 막 이제 재롱을 떨고 막 그때 되면 막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자 손녀들만 나타나면 눈이 삼삼한 거야 이제 그러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거나 내지는 누가 키워야 돼요? 엄마 아빠가 키워야 돼. 그게 최고 낫습니다. 엄마 아빠가 키우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면 가장 나아요. 그래도 내 손주니까 사랑하죠. 그거 좀 무서워야 되죠, 그죠? 그런데 저는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시골 가도 그래. 요즘은 이제 젊은 애들 많이 들어왔는데, 전부 다 70대, 60대, 70대 어른들이니까 있나, 뭐, 전부 다.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애를 안 맡긴다잖아요. 왜? 하도, 말도 어른 같은 말을 하지. 이놈이 어린아이처럼 자라야 되는데, 밝고 명랑하게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어른처럼 자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매가 이런다잖아. 애가 이렇게 다니고 왜 그러냐니까, 동네 어른들 전부 다 7, 80대 노인들이야. 이거 갖다 맡겨놓고 애가 지도실이 돼. 니 왜 그래 다니냐니까. 예? 이게 뭐 이상하냐 그 얘기야. 당연한 거지. 누가 그래 다니더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 다니더라. 그치도 따라 다니더라. 그래서 이때는 2단계 때는 이 아이가 자율성에 의해서 이렇게 자율성의 수치심이 이제 대립이 되겠죠. 그래서 자율성에 의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이 부모는 이 시기가 되면 뭡니까? 이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또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이 밑에 가면 나오겠습니다. 벌써 자. 1위 넘어갑시다. 이게 더 변수입니다. 자, 이 시기는 대소변이 영유아의 관략근 발달로 대소변의 통제가 가능해지고 배변 훈련을 통해 사회의 기대와 적합한 행동을 알게 되는 시기다. 자, 칭찬을 해주죠. 칭찬. 그러니까 응가를 잘못하면 찰싹 맞죠. 그죠? 요때 아니에요. 대소변을 가려야 돼, 안 가려야 돼?
이놈이 못 가려. 함부로 우마시 해버려. 그러면 또 착상에 맞아야 돼, 또. 그러면 얘가, 이러다 갖다 내 맞아 죽는구나. 그다음부터는 어째요? 이걸 가려서 해야 되는 거구나.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요, 자기 자율성이 통제를 받으면서 뭡니까? 그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 기구나. 스스로 느끼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의심. 이 혹시나 이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요?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하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요? 이리 된단 말이에요. 참 그때는 참 조심해야 될 때 이 시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소변의 통제가 가능해지고 배변 훈련을 통해 사회의 기대. 그러니까 이 배변 훈련 잘하면 아이고 우리 새끼 잘했네, 뭐 어쨌네, 뭐 우리 누구가 잘했네 이러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자, 합시다. 칭찬 많이 합시다. 앞으로 우리 한국사님도 할머니가 되려면 칭찬 많이 연습을 많이 해야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 뭐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다 지나가 버렸는데 뭐 어쩌깁니까 목사님. 뭐. 그래도 저기 그래도 배워두시라니까. 여러 개의 충동 가운데 어떤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자기가 보통 1단계 2단계 사이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 제가 그때 우리 아들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요놈이 제대로 지가 뭘 알겠어. 지금 눈에 선해요. 젓가락을 다 한 개 딱 잡아주고 이래가지고 딱 잡아 이렇게.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 얘가. 뺐었어. 뺐으니까 이놈이 힘을 주더라고 이놈이. 확 뺏어버리니까 막 그냥 울어. 그래, 야, 네가 죄인은 죄인이다, 야 이놈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충동, 자기가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대변이면 대변, 소변이면 소변, 뭐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누구 싶으면 누구, 이제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서서히 조정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면 그런 선택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일단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 그죠?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그러면 이제 이때는 아이들 의사 표현을 하잖아, 그죠? 몇 개 엉덩이를 맞아보면 표현, 엄마, 뭐라고 해? 엄마, 응. 그럼 빨리 데려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아직 요즘은 뭐 그런 조그만 애들 그 변기 있잖아, 배변기 있잖아, 그죠? 애들 용 그런 걸 해서 이제 자기 의지를 표현할 때 그때에서 잘 이렇게 전인격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좀 보세요. 자, 자주성을 우리가 이제 가지는 시기인데요. 보세요. 애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 안 해, 여기에. 싫어. 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안 해. 그러니까 또 못된 건 너무 잘 배워. 내가 해보니까 못된 건 너무 잘 배워. 잘하는 건, 그러니까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배워야 돼. 그런데 아주 죄성과 상관된 걸 너무 많이 잘 배우더라고. 이 시기를 보니까 자기 소유를 알게 되고, 그죠? 자주성을 표현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적절한 배변 훈련과 걷기, 잡기 등 통제를 포함하는 이게 통제를 포함하는 신체적 기술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죠. 이때 신뢰감이 형성돼 아이들은 마음 놓고 뛰어노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애들 팔다 걸어가다가 어쩌다 보면 이게 물이 있어, 물. 비가 온 이후에. 그럼 엄마 둘이서 싹 들어가지고 물 위를 싹 지나가니까 애가 따르르 좋다고. 안 그러면 물에 철부처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막 우리 옛날 봤죠, 그죠? 다 그런 거 이 시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기가 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 기술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 안 가르치면 세상을 뭘 버리지 뭐라고요? 여든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너무 엄격한 배변 훈련을 하거나 부모의 도움 부족. 그러니까 부모가 하다 보면 화딱지가 나 안 나? 이 시기 때. 화딱지 나면 이 부모가 막 자기 성에 받쳐가지고 폭력을 하는 부모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거 믿습니다, 그거. 실제 있어요. 하나도 안 되면, 내가 그래서 봤거든. 몇 번 봤거든. 하나도 안 되면, 지성에 받쳐가지고, 막, 아이를 막, 사정없이 막, 돌리게 막, 딱. 그러면 되겠나? 그 귀한 아이를. 어? 그래서 너무 엄격한 배변 훈련을 하면, 이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 부족 또는 과잉 보호를 하는 것은 영유아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꼬야. 그래. 아이고 우리 길동이 잘하지. 그래. 그럼 내가 꼬야. 그때 자꾸 엄마가 내가 해줄게. 이 이놈아 내가 해줄게. 네가 줘. 뭐 네가 줘. 지가 하도록 나도 해야 되지. 이걸 자꾸 그때 통제를 안 하니까 나이가 뭐 초등학교 이게 사춘기 넘어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도 자꾸 응?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해줘야 된다니까. 그거 되겠나 그래가지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이거 빨리빨리 넘겨야 돼. 넘겨야 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지금은 1단계, 2단계에서 말하지만 뒤 가보면 나오잖아. 뒤 가면 쭉 나오는데 지금은 청소년기, 이 자정체가인데 역할 혼란, 이게 역할 혼란이야. 이 누가 해야 될지 모른다, 얘가 지금. 어릴 때 그때 안 해놨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꾸 할아버지, 할머니나 엄마, 아빠가 필요 이상의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들어줘, 안 들어줘? 그러다 내한테 맞아 죽는다, 그러다가 이놈 무새끼 그냥. 무슨 말이 돼요? 그런 걸 엄격하게 옳고 그름을 이게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구분해줘야 되는데 그 구분을 안 해주니까 지나친 아이를 섬겨 아이를 섬긴다니까. 그거 안 돼. 그거 이런 거 또 지나친 또 이렇게 아이를 또 학대를 그것도 안 되잖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이 청소년기 들어가면 부모 말 듣나? 안 듣지. 누가 이 주요 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때는 또래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리더십의 모델, 그 모델을 딱 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 요즘 청소년들이 전부 다 그런 어떤 리더십 모델의 학교가 뭐, 이 교사들이 우리 이 청소년 시절 때는 이 교사들이 그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우리 교회 학교 온 아이들은 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있는데, 특히 또래 집단끼리 희강기면요, 이 아이 버려. 교회 안 힘다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든 5단계 청소년기에 이제,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앞에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이 과정을 거쳐서 꼭 감기잖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어째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그 아이들한테 깊은 대화를 자꾸 나눠야 돼. 이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돼. 그럼 니는 지금, 여기도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 저기도 고등학생, 저기는 대학생이구나. 그러니까 이 중학고등학교 그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 나눠서 그때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이러했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었다.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이 관계 되기까지요. 그걸 자꾸 설명 딱 고개 딱 이렇게 봐야 될까 아이가 말을 하면 그러면 딱 이래서.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다 했다. 보여주세요. 이 사람 환장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는 이렇게 하더라도 자꾸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녀들 관계가 그래야 자꾸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면 자 지네들도 가만히 지나다 보면 나도 좀 사실 그리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 기도를 하고 이러면요 돌아옵니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좀 이렇게 알아두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3단계 4단계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하겠습니다.